11번 유전자키 막연함에서 빛으로 11번째 CD를 통해 당신은 마음의 진정한 본성을 공 또는 광활함으로 보게 될 것이며 마음이나 마음 없음이 뇌를 통해 순수한 빛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의 숨결이 옵니다. 선물의 주파수 수준에서 마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실로 간주됩니다. 어둠 속에서만 빛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신비입니다. 이 CD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모호하지 않으며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빛과 주파수의 관점에서 측정되며 누가 진정성이 있고 누가 가장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11번째 유전자키 CD 빛. 안녕하세요. 오공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11번째 유전자키 3번과 4번 라인의 날입니다. 더불어 올해 2월 21일에 시작된 카드 뉴스가 대망의 300회를 맞이하는 날이네요. 작년 2월 제 생일 직후에 처음 마이클 교수님과 대면하여 제 휴먼 디자인 차트를 들여다본 이후 하한거를 거쳐 작년 11월에 전 골든패스 6기에 투신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한 닉네임은 하늘이었어요. 제 본명 속 민이 하늘이란 뜻을 품고 있기도 하고 물처럼 늘 흐르겠다는 포부 등을 담은 이름이었지만 11번째 그림자스럽게 다소 막연하고 모호했죠. 올해 1월 활성화 시퀀스 진화19 오프 세션 때 처음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애썼다며 교수님이 제 가슴에 손을 대주셨는데요.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투명한 빛이 오랜 세월 동결 건조된 제 염통을, 제 심장을 사르르 녹이더군요. 그 세션 후 교수님이 새로 심어주신 닉네임이 바로 50입니다. 그날은 때마침 동안거를 마무리하며 맞이한 레이브 뉴이어 첫날 41.1의 날이었어요. 2022년 새해 첫날에 새 이름으로 뜻깊은 새 출발을 한 셈이죠. 그렇게 골든패스 여정이 굽이굽이 흘러갔고 카드 뉴스도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활성화 시퀀스 묵상 때는 그럭저럭 활기찼었는데요. 비너스 시퀀스로 넘어와선 신압으로 비활 모드. 비너스의 빛자가 아닐 비, 슬플 비가 아닐까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서글픈 먹장구름이 제 마음속 하늘에 끝없이 밀려왔어요. 저항하는 고질적 패턴들을 직면하면서 가슴을 조이는 듯한 압력도 나날이 증폭되었습니다. 제게 밀려드는 여러 일들과 맞물려 카드뉴스 작업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한폭탄처럼 절 압박했어요. 하여 3월에 시작하여 매달 이어오던 카드뉴스를 끊기로 9월 초에 단호히 결의했습니다. 때마침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알고 언제 노라고 말할지를 안다는 40번 진키 기간이었습니다. 제 홀로제네틱 프로파일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40번 유전자키의 홀로 있음을 9월 SQ29 묵상 기간에 적극 실천했어요. 모든 모임을 끊고 술을 끊고 매일 10,000보 넘게 걷고 가장 그윽하고 고요한 자시, 축시, 인시에 깨어서 명상에 몰입했습니다. 손오공 여의봉 같은 빗줄기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고 온몸의 70쪽의 세포를 빛꽃으로 꽉 채우는 수행을 숨쉬듯 줄기차게 하였더랬죠. 그랬더니 환한 빛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의 숨결이 뭉클하게 오더군요. 부정적 패턴이 갑자기 소멸되는 돌파구라는 것이 세포의 세상 속 어딘가에서 빛의 폭발로 시작된다는 러드의 통찰을 체험적으로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 SQ11번의 CD인 라이트, 빛이 증폭될수록 제 삶의 일 30번의 선물인 라이트니스, 가벼움이 일상의 곳곳에서 황홀하게
발현되더라고요. 전체와 분리된 에고의 먹장 구름이 걷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해맑은 순수의식으로 머무는 순간들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나의 본질은 본래 형상도 실체도 없는 공임을 깨닫는 그야말로 오공의 광활한 순간들이었어요. 1990년에 쏘아 올려진 허블 망원경은 별과 행성에 초점을 맞춰 우주를 관측해 왔답니다. 1995년에 나사의 한 천문학자가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찍어보자. 2-3시간 쓰는 것도 황송할 정도로 값비싼 망원경을 별이 아닌 검은 하늘에 들이댔습니다. 아득하고 암담한 어둠에 시선을 고정하고 장장 열흘 동안 텅 빈 하늘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켜켜이 모아 촬영을 했는데요. 바늘구멍 면적의 그 작은 하늘에서 수천 개의 빼곡한 은하가 찬란한 광채를 드러냈습니다. 그 각각의 은하마다 태양과 같은 별 수천억 개가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이 무모한 지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주에 대한 지평을 활짝 넓혀주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진 계기였어요. 이 또한 황홀한 오공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뻘짓 이후 더 깊은 우주를 보려는 시도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미쳤다며 다들 반대하는 와중에 누군가 그 가치를 믿고 진득하게 기다려준 덕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유전자키 묵상, 골든패스 여정, 카드뉴스 작업 또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허공에 망원경을 들이대는 일 같아요. 기약 없는 응답을 기다리며 켜켜이 내면의 빛을 모아 통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1987년 1월 3일부터 11일에 걸쳐 이비자 섬의 라우르 후에게 휴먼 디자인 시스템이 전달되었는데요. 그가 특별히 선하거나 신성한 사람이라서 지식의 전달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단지 그 새로운 지식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죠. 그러니 진득하게 버티고 견디는 존버 정신이 존재의 양자 도약의 필수입니다. 존버 끝에 펄 시퀀스에 진입하여 소명의 구 묵상하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다 문득 이런 통찰이 솟구쳤어요. 아, 비너스의 비는 결국 날빗자루구나. 비상하려고 활주로를 숨막히게 내달리는 거로구나. 김영하 작가가 그랬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인간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지동설 넘어 이른바 설동설. 한강 작가는 말합니다. 사무치게 진실한 것은 어둠을 꿰뚫는 빛이 되고 만다고. 교수님과 도반님들이 매일 나눠주신 사무치게 진실한 이야기들 덕분에 저 또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와 빛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로 300개의 별빛이 켜켜이 모였네요. 3년만 더하면 무려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뺨치는 코리안 나이트가 촤르르 펼쳐지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60갑자 펄스에 입각한 오늘의 일지는 때마침 갑진입니다. 흥미진진한 진기 묵상과 함께 청룡처럼 비상하는 갑진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